이 세상에 불필요한 생명이 있을까요? 자연을 허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단, 은밀히 뿌리내린 서양 민들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지만 꽃을 피워 생명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사람에겐 불필요한 존재, 없애야 할 잡초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벌에게 한 모금의 꿀과 하나의 꽃가루라도 전해주려 애를 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벌은 이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잡초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을 남겨 훗날을 도모합니다. 늘 불안한 삶,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잡초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된소리가 차가운 이빨을 드러낸 이른 봄. 조금 길어진 햇살. 풀잎은 서리를 털어내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밝아진 빛과 따뜻해진 온도를 감지한 잡초는 태양을 향해 나래를 펴니다. 도로 옆 공터. 가장 먼저 꽃을 내민 큰 개불알 풀은 성충으로 겨울을 지내는 곤충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소리 들었어. 쓴박 위 민들레 숲. 가꾸지 않아도 절로 자라는 자연의 생명력이 깃든 먹거리.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 혜택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를 즐기는 곤충. 잡초잎 한 장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간척지 공터. 버려진 땅에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잡초. 고라니에게 잡초숲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난해 가을, 긴 꼬리 어미가 선택한 쑥의 줄기는 천적과 추위로부터 알을 지켜온 생명의 자궁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잠들었던 세포를 깨우면 은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짝을 찾는 긴 꼬리의 세레나다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부들은 생명을 품습니다. 어린 덤불 해오라기는 잡초의 품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꿉니다. 때로는 먹잇감으로, 때로는 보금자리로, 잡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태워지고 밟히고 독을 뒤집어 쓴 채 죽어야 하는 고단한 삶. 하지만 이대로 사라지면 잡초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바꿔서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온갖 시련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잡초. 그 생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속전속결. 뚝새풀은 농부가 논을 갈기 전 신속하게 성장하여 꽃과 씨앗을 만들어갑니다. 농부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때를 기다려온 뚝새풀은 트랙터 바퀴를 이용 씨앗을 퍼뜨립니다. 농부가 뚝새풀의 번식을 도와준 셈이죠. 성숙하지 않아도 발화할 수 있는 이 씨앗은 흙에 묻혀 기회를 엿보다가 추수가 끝나면 발화하여 다시 이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것이 잡초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잡초의 꽃이 이처럼 크고 화려하다면 모두 뽑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됐을 겁니다. 사람이 기르는 화초처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겠죠. 식물은 꽃을 왜 피울까요? 곤충이 짝짓기로 후손을 남기는 것처럼 씨앗을 남겨 대대로 자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짝을 찾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꽃가루와 꿀을 마련하고 곤충을 기다립니다. 곤충이 다른 꽃의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전해주면 꽃가루는 암술의 조직을 뚫고 관을 뻗어 시방의 정액을 전해줍니다. 시방은 씨앗을 품고 부풀어 오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씨앗을 남기는 것,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목적입니다. 꽃이 작은 잡초는 꽃가루를 전해줄 곤충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제법 커 보이는 서양 민들레는 이처럼 작은 꽃을 모아 크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작지만 크게 보일 수는 없을까? 잡초의 고민입니다. 별꽃은 5mm의 작은 꽃잎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의 꽃잎을 둘로 나누어 2배로 확장한 별꽃.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 보입니다. 수염가래는 꽃잎을 최대한 길게 늘려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오후에 꽃을 피우는 한울타리. 꽃잎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 커다랗게 부풀립니다. 하얗게 부풀려진 꽃은 밤중에 꿀을 찾는 줄박각시 나방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클로버는 꽃대 끝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을 매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랫부분에 마른 꽃잎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꽃가루 바지를 끝낸 다른 꽃은 꽃잎을 떨어뜨리지만 클로버는 시든 꽃잎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조금이라도 커 보이기 위해 시든 꽃잎도 활용하는 거죠. 터력귀는 핑크빛 꽃받침을 꽃으로 활용합니다. 꽃봉오리와 시든 꽃조차 핑크색을 유지해 꽃줄기 전체가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선 커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광대나물이 내미는 아랫입술은 곤충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아래 꽃잎을 넓혀 곤충의 착지를 도와주는데 넓은 착륙장에 앉아 편안하게 꿀을 빠는 곤충, 한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꽃잎이 2장뿐인 닭의장풀은 꽃가루 뭉치를 커다랗게 만듭니다. 이 헛수술은 꽃가루가 거의 없는 가짜인데 꽃가루를 좋아하는 등해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미끼일 뿐이죠. 무럭잠은 꽃가루 바지를 위해 벌의 습성을 이용하려 합니다. 다섯 개의 미끼형 헛수술 밑에 생식용 수술과 암술이 1개씩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꽃마다 생식용 수술과 암술의 위치가 뒤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엔 암술이 우측, 아래엔 좌측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꽃가루를 모아 다리에 달고 다니는 벌의 습성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벌이 모아온 다른 곳의 꽃가루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동시에 자신의 꽃가루를 다른 곳에 전해주려는 속셈이죠. 이렇게 하면 자와 수분을 막고 우수한 씨앗을 맺을 수 있으며 꽃가루 낭비를 막아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낭비 없이 확실하게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 잡초의 목표입니다. 벌이 무언가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주가리의 꽃엔 꽃가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면을 보아도 꽃가루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동물의 폐처럼 생긴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화분괴, 꽃가루 주머니입니다. 이 화분괴 속에는 작고 많은 꽃가루가 있습니다. 껍질에 점액이 있어 끈끈한 화분괴는 꿀을 빠는 벌의 입 주위에 달라붙어 다른 꽃에 옮겨집니다. 꿀벌에겐 성가신 일이지만 꽃가루를 도둑맞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씨앗을 맺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곤충보다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를 옮기는 잡초가 훨씬 많습니다. 꿀과 향기, 그리고 꽃잎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풍매화는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꽃대를 높이 세우고 작고 가벼운 꽃가루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한삼덩굴은 꽃가루 주머니를 가느다란 실에 매답니다. 바람에 잘 흔들리기 위함이죠. 가벼운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이웃 암수를 찾아 나섭니다. 바람을 의지하는 풍매화는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 꽃잎을 만들지 않습니다. 꽃가루가 가득한 수술과 깃털 모양의 암술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날리는 꽃가루는 깃털 모양의 암술에 쉽게 붙잡힙니다. 바람이 약해 꽃가루를 날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고마리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손가락 모양의 꽃술에 꽃가루를 쥐고나와 꽃가루를 떨어뜨리다가 꽃술을 다시 집어넣으면서 남은 꽃가루를 털어냅니다. 쑥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꽃가루를 들이밀어 떨어뜨립니다. 이 방법으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무성한 잡초 덤불에서도 꽃가루를 전할 수 있습니다. 차도 옆, 숨죽이며 살아가는 나도물통이 꽃필 무렵 겨우 10cm쯤 자라는데 작지만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비밀은 구부러진 수술대에 있습니다. 구부러진 수술대가 자라면서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는데 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꽃가루 주머니가 턱에서 빠져나오며 꽃가루를 발사합니다. 이 장치로 작은 키를 극복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도 꽃가루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잡초는 다른 식물이 넘볼 수 없는 곳까지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곤충이 없는 길가에서 달맞이꽃은 어떻게 꽃가루 바지를 할까요? 암술머리엔 이미 꽃가루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꽃가루로 홀로 서기를 합니다. 끈끈한 실에 연결된 꽃가루는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닭의장풀 역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암술에는 이미 꽃가루가 붙어 있는데 꽃이 피기 전 수술 주머니가 터지면서 꽃봉오리 속에 몸을 말고 있던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달라붙은 겁니다. 꽃이 질 무렵 암술과 수술을 둥글게 말아올려 꽃잎을 닫는데 이렇게 뒤엉긴 채 두 번째 자화 수분을 합니다. 자화 수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잡초가 선택한 번식 방법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한 줄기인 좀순박이는 암술머리를 구부려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자화 수분은 곤충이 사라져도 씨앗을 남길 수 있는 잡초의 큰 강점입니다. 수액이 갓난아이 대변처럼 노란 애기 똥풀. 20여 개의 수술 중 일부가 암술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꽃가루를 전해줍니다. 자화 수분으로 적응력이 뛰어난 후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미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씨앗은 어미가 살아온 환경에서
어미처럼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충제로 곤충이 줄어든 농지. 사막이 푸른 꽃을 피워 곤충을 기다려보지만 기다림만 길어집니다. 꽃잎을 닫을 무렵 세 개의 수술은 중앙에 있는 암술머리에 돌진해 꽃가루를 전해줍니다. 불안하고 척박한 환경. 하지만 잡초는 순식간에 온 밭을 점령해버립니다. 끝없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는 잡초.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곤충의 도움으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광대나물. 꽃 밑에는 1mm 정도의 보일 듯 말 듯한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폐쇄화. 꽃을 피우지 않고 바로 씨앗을 맺어버리죠. 제비꽃도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데 기온이 오르면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아껴 씨앗 생산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곤충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심해도 끊임없이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제 소임을 다하는 것, 잡초의 역할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마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땅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지상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고마리는 땅속에서 꽃봉오리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갑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이 닫힌 꽃에는 땅 위에 열린 꽃보다 크기가 작은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자화수분을 하기 때문에 꽃가루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튼실하게 씨앗을 맺어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술 더 떠 물속에서도 씨앗을 맺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존재, 이것이 잡초입니다. 새콩 역시 지상부가 잘리거나 먹혀도 대를 이어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동안 땅속에서도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습니다. 땅속 열매는 땅 위 열매보다 크고 영양이 많아 싹을 틔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대두보다 큰 새콩의 땅속 열매는 식량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뿌리 내릴 터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날아가 꽃을 피우는 서양민들네. 하지만 보이는 족족 뽑혀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의 끈질긴 생존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꽃이 피기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꽃봉오리의 상당 부분을 잘라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려져 꽃은 피우지 못하지만 기어이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서양 민들레의 특별한 능력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씨앗은 정성의 꽃과 비교해 크기는 좀 작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없어도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꽃봉오리를 맺을 무렵 난세포에서 세포 분열로 이미 씨앗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9%의 씨앗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곳이든 한 송이만 있어도 주변을 쉽게 점령해 갑니다.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시기, 작물의 씨앗은 사람이 관리하지만 잡초는 홀로 서기를 합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연근 소중한 씨앗,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 씨앗은 어미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씨앗엔 강한 유전자와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 척박한 곳에 떨어져도 씨앗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가털에 바람을 품고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선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와 끈끈한 액으로 무장한 씨앗은 스치기만 해도 달라붙습니다. 털 진득찰은 가시 대신 끈끈이로 무장합니다. 씨앗 주위에 점액을 내어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리죠. 때를 기다려온 잡초. 씨앗은 이동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잡초 제거는 곧 잡초 번식에 도움을 주고 맙니다. 사람 주변에서 잡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옮겨 다니기 때문이죠. 다리가 없어 이동하지 못하는 잡초에게 가축은 아주 훌륭한 이동수단입니다.
잎은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씨앗은 염소털의 일부가 되어 새 땅을 찾아 영역을 넓혀갑니다. 동물에게 먹히는 것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먹히진 않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소는 강력한 소화액으로 거친 식물의 잎과 줄기를 녹입니다. 거기다 되새김질까지 하죠. 그러나 잡초의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오히려 소화액이 씨앗을 자극해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을 주죠. 거름까지 제공받은 씨앗은 머지않아 이것을 점령할 겁니다. 잡초는 생존을 위해 작은 꽃을 많이 피워 많은 씨앗을 맺습니다. 씨앗 중 일부는 새들의 먹잇감으로 내놓기도 하죠. 씨앗엔 전분, 당질, 단백질, 지방이 있어 새들은 잡초 씨앗으로 힘을 얻습니다. 철새의 뱃속에서 살아남은 씨앗은 국경을 넘어 그 영역을 넓히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잡초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씨앗을 멀리 보내기 위해 애기 똥풀은 개미의 생미를 이용합니다. 씨앗에 붙어있는 하얀 물질,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미들이 관심을 보이는군요. 씨앗에 붙은 하얀 젤리의 맛을 봅니다. 엘라이오솜이라 불리는 이 방향체는 당, 단백질, 지질 등이 함유돼 있어 개미의 구미를 당깁니다. 문제는 씨앗과 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개미는 젤리를 먹기 위해 씨앗을 옮깁니다. 먹을 수 없는 씨앗은 개미집 주변에 버려져 애기 똥풀의 뜻을 이루어줄 겁니다.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괭이밥은 자신의 힘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콩 종류는 깍지를 벌리거나 오므리는 힘으로 씨앗을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괭이밥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안쪽 세포의 분열 속도가 바깥쪽보다 빨라서 내부가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탄력으로 씨앗을 튕겨냅니다. 씨앗은 제 길이의 1000배가량을 날아갑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씨앗은 뿌리내릴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햇빛이 닿으면 서둘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싹을 틔우는 일은 없습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동시에 싹을 틔우는 것은 몰살을 의미하죠. 조금씩 끊임없이 싹을 틔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 잡초가 사는 길입니다.
독고마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독고마리 열매엔 크기가 조금 다른 두 개의 씨앗이 자리하는데 이 씨앗들은 동시에 발아하지 않고 조금 큰 씨앗이 먼저 세상 구경을 합니다. 먼저 세상에 나간 선발대가 사고를 당하면 남아있던 씨앗이 적당한 기회를 틈타 싹을 틔울 겁니다. 이것이 잡초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씨앗을 만드는 데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죠. 개구리밥은 절차를 무시하고 번식합니다. 줄기와 잎을 합친 엽상체에서 새로운 엽상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엽상체는 끝없이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가는데 그 수와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초는 탁월한 적응력과 유연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풀빛으로 물들여 갑니다. 잡초가 오르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의 근원은 대자연입니다. 추위를 피해 먼 길을 날아온 철새. 물속에 숨겨진 먹이를 찾습니다. 이들이 찾는 것은 줄풀의 뿌리줄기. 뿌리엔 광합성으로 축적한 양분이 있어 겨우내 철새를 먹여 살립니다. 수초의 뿌리는 철새의 중요한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흡수력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합니다. 뿌리는 질소와 인을 포함한 부영양화 물질을 양분과 함께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은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물은 잡초의 도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해 갑니다. 잡초가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잡초는 각자의 소임대로 파괴되고 오염된 곳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비료의 남용으로 작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농지. 버려진 땅에서 잡초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잡초는 체내의 특수한 단백질로 중금속을 흡착하여 오염된 땅을 복구해 갑니다. 잡초가 나는 것은 사람이 파괴하고 오염시킨 곳을 원상태로 되돌려 생명을 일으키려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곳. 잡초는 가장 먼저 찾아와 뿌리를 내립니다. 오염되고 척박할수록 억세고 질긴 잡초가 나타나 흙을 살려갑니다. 강력한 뿌리로 다져진 흙의 숨통을 열어주고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며 땅속 깊은 곳의 양분을 끌어올려 표토층을 거름지게 하고 태양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생명이 다한 후에는 유기물을 남겨 흙을 비옥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농지에서 관리되는 잡초는 망가지기 쉬운 흙의 표토층을 보호하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며 해충의 피해를 줄여주고 땅을 살아 숨쉬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잡초가 없는 맨 땅은 소중한 자원인 빗물을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이 깔린 농지에도 빗물은 흙에 닿지 못합니다. 공기 중의 질소를 함유한 빗물은 천연 거름입니다. 적절히 관리되는 잡초는 빗물을 끌어들여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땅속 깊숙이 내린 잡초의 뿌리를 통해 빗물은 지하에 저장됩니다. 숨을 내쉴 때 방출하는 수분은 대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무생명을 살게 합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식물.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 잡초. 인간에게 외면당하는 존재지만 생명을 품고 생명을 노래합니다. 초록빛 세상이 들려주는 생명의 비밀. 그 속에서 자연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쉽니다. 잡초,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